원피스 1124화의 표지 연재에는 야마토가 등장합니다. 야마토는 이전 표지 연재에서 덴지로와 함께 자신을 적대하던 와노쿠니 마을 어린이들과 오뎅을 먹으며 침묵을 도모했는데, 이번 표지 연재에는 쿠리로 가는 도중 어린 소녀가 유괴당하는 것을 저지해주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야마토는 와노쿠니에서 평판이 더욱 좋아질 것이며 와노쿠니에 보다 쉽게 녹아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는 야마토의 적수가 없지만 만약 새로운 세력이 개입하였고 그 세력이 야마토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력이라면 와노쿠니는 새로운 위기를 국면하게 된 것이며, 일전에 야마토가 말했던 로쿠규와 같은 적이 와노쿠니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자신의 죽음을 방아쇠 삼아 전세계의 유례없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공백의 100년, 고대 병기, 세계정부, 원피스, 조이보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정보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저명한 기자이자 빅뉴스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는 모르건즈가 이를 놓칠 리 없었고, 모르건즈는 곧바로 뉴스 발행을 준비하며 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보자고 자식들아,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어, 공포를 주어라, 최악의 미래를 그려라, 정보에 매달리게 만들어, 손님들은 다음 세계경제신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레벨리 회의 도중 세계정부로부터 도망치며 와포르와 함께 모르건즈의 도움을 받아 은닉 중이던 비비는 저지일이네, 베가펑크는 희망도 확실히 말했는데 라고 말하며 정보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려는 모르건즈를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발끈하며 내일에 참견하지마 개집, 니년의 신병도 폭로해버린다 라고 말하며 비비를 협박하나 비비는 전혀 겁먹지 않으며 어머, 뭔가 기분이 나쁘셨나요? 뻥쟁이 확성기 세대가리씨, 똑똑한 사람들은 네 거짓말에는 놀아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와포르는 오히려 자신이 더 안절부절해하며 진정해 비비짱, 저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우리들은 이제 갈 곳도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모르건즈는 비비와 한 차례 말싸움을 주고받는 뒤 그래, 사실도 재미있긴 해,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는다니, 하늘이야말로 나의 영역,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의 시대인가, 이봐 공주님,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면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겠어 라고 물으며 섬들이 바다에 가라앉으면 조류인 자신의 시대가 온다고 농담을 하였고, 비비는 딱히 세계가 멸망한다면 나만 살아남으려 생각하진 않을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최근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거 봐, 놀라운 뉴스가 산더미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어, 사왕 검은 수염 vs 트라팔갈로, 사왕 빨간머리 vs 유스타스 캡틴 키드 라고 말하며 우선 사왕과 초신성들의 대결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에그헤드 사건을 언급하나 에그헤드에서 일어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기에 사왕 밀지모자는 베가펑크 살해 라고 말하며 루피가 베가펑크를 살해했다고 뉴스를 보도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루피가 베가펑크를 죽였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짓말쟁이 라고 소리칩니다.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키자루를 제외한 모든 해군들이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지친 몸으로도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를 버텨낸 것을 보며 키자루는 지친 몸으로도 해군 중장들보다 훨씬 강하며 대장 정도가 되면 조이보이나 이모가 오더라도 폐양색 폐기로 기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 본부에서 통신이 오자 다른 해군들이 통신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기에 하는 수 없이 키자루가 통신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센토마루는 베가펑크를 돕게 되며 세계 정부를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기에 통통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에그헤드로 출항한 해군에게 통신을 걸어 응답하라, 다들 뻗어버린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에그헤드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는 통신을 받아들며 시끄럽구만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단번에 키자루가 통신을 받았다는 걸 알아챘고, 대장이 통신을 받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네가 받다니 어떻게 된 거냐 보루살리노,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한 명도 남김없이 거품 물고 자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가 아카이노에게 해군들이 모두 의문의 폐양색 표기를 맞고 기절한 상태라고 보고한 이후 아카이노는 무슨 소리냐, 세턴성은 무사한 거겠지, 융합로는, 탈주자는 이라고 물으며 에그헤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키자루는 젊은 놈이 일어나면 보고시키지 라고 말하며 대장 짬밥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키자루가 평소에 능글맞은 모습을 보이기에 혹여나 이번에도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대충 일을 한 건 아니겠지 보루살리노 라고 물었고, 언제나 여유롭게 상황을 넘기던 키자루조차 정색하며 이봐 사카즈키, 너 절친을 죽여본 적 있나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와의 추억을 잠시 회상합니다. 베가펑크는 키자루와 처음 만났을 당시와 이후 에그헤드 섬이 탄생했을 때를 추억했고, 에그헤드 섬의 공사를 위하여 자신이 해군대장이라는 지위에 올랐음에도 목재를 옮기고 쿠마, 보니, 센토마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베가펑크를 죽이게 되었고, 키자루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대충 일을 한 건 아니냐고 사카즈키, 의심할 여유가 있다면 이놈 눈으로 보러 와라, 빌어 처먹을
먹을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이러한 모습은 아카이누조차 처음 보았을 것이기에 아카이누조차 곧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조차 늘 여유롭고 웃음을 보였던 키자루가 눈물을 흘리며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병의 적당과 밀짚모자 일당은 에그헤드를 무사히 빠져나온 기념으로 연회를 열었고 이들의 연회도 어느덧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징배가 루피가 매우 침울해하고 있었기에 연회가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하였고 프랑키는 오르성, 해군대장, CP0, 세라핌, 둘러싸는 군함, 나도 아직 머릿속 정리가 안 될 정도야. 그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 기적이잖아 라고 말하며 비록 베가펑크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오로성과 키자루로부터 도망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조로는 꼴사납구만 그 자식, 사왕이나 되어서는 영감 하나 죽게 만든 것 가지고 라고 말하며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술을 마십니다. 한편 릴리스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나게 되었고 릴리스는 매우 거대한 방을 보며 당황하였고 우선 타 베가펑크들에게 연락하려 합니다. 나미는 여기는 거인족의 배에 있는 방이라 모든 게 크거든. 실은 말하기 힘들지만 너를 제외한 베가펑크는 어느 누구도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 미안해. 아틀라스가 너를 때렸는데 아마도 그건 이라고 말해주었고 릴리스는 베가펑크답게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쳤고 조금만 울게 해달라고 말해준 다음 오열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요코와 분리가 되었기에 스스로 식욕을 해결해야 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베가펑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꽤나 상심한 상태였고 거인족의 포도를 5송이밖에 먹지 못한 상태였고 초업하는 루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베가펑크로서 루피를 위로하며 조금 전에 내가 온 건 모두의 죽음이 슬펐기 때문이라네. 허나 그건 자네들의 개념으로 하는 이야기. 사실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다들 살아있네. 하지만 자네들이 봤을 때는 죽었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자네들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줬네. 그러니 슬퍼하지 말게나 루피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게 맞지만 아직 릴리스가 남아있으며 또 다른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에 여전히 베가펑크들은 살아있다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곧바로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인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 다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인족이 루피에게 베가펑크는 원피스를 찾은 녀석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서 해적왕은 누가 될 것 같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야 나는 그걸 위해 바다에 왔다고. 내가 해적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거병해적단과 함께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와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고 엘바프에서 의문의 인물이 루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의문의 인물은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루엣이 표지 현재에 등장하였던 금사자 시키와 매우 닮아있기에 금사자 시키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또한 불의 상처 남자라는 설도 존재하며 루피가 엘바프에서 불의 상처 남자를 만나게 되며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게 되며 비로소 라프텔로 향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으며 불의 상처 남자의 정체로 거론되었던 가바니 로제적단을 대표하여 루피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샹크스 드래곤 제3의 인물 등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엘바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물이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